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5월 17일 목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상당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3%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특히 삼성전자에 빠지는 폭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처럼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그렇게 큰 낙폭을 보인다는 건 참 드문 일인데요. 어제 애플 관련된 소식도 들려오고 시장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가장 걱정했던 것은 어제 급락세가 오늘로까지 이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정말 이게 손쓸 방법이 참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71포인트가 상승한 1845, 코스닥은 3.12포인트가 상승한 468.1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는요, 오늘 이렇게 소폭이나마 좀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좀 시장에 부정적이다. 오히려 빠질 때 시원하게 빠지면서 조정을 이뤄내고 그다음에 좀 강한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 소폭 상승이나마 했다라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지나고 나야 봐야 아는 것이지만 일단은 좀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하락세가 급락세가 좀 멈췄다라는 것 때문에 좀 반가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여러분께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고민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께 가장 현명한 최적의 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02-3153-2613,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지금부터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종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합니다. 동양증권 월평점의 홍덕표 과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증권가에서 관심 드는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레포트는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삼성물산입니다. 양호한 실적에 본격화될 해외 수주를 겸비한 회사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삼성물산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6%, 4.9% 증가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2분기에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6조 3,011억 원, 2,3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1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플랜트 매출이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2분기에 삼성 저펜 코퍼레이션 지분 매각에 따른 대규모 배당 수익이 반영됨에 따라 큰 폭의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2분기에 배당 수익 증가를 반영 2012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10%, 10.1% 상향함과 동시에 3분기에 캐나다 온타리오 사업 착공에 따른 수수료와 관계사 중간 배당에 따른 양호한 실적 성장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 결과가 2분기 이후에 집중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주 성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1분기 해외 수주는 카타르 루자일 도로와 싱가포르 기존 공사에 그쳤지만 5월에 싱가포르 건축공사 3억 달러를 시작으로 6월 이후에도 호주 마이닝 개발의 항만공사 12억 달러 등이 수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물산은 하반기에 미국 장대 교량을 건설하는 타판지 프로젝트 입찰 등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탄중자티 IPP를 현지 최대 민간 기업인 바크리 그룹과 제한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이며 발전, 토목, 건축 등의 다양한 상품을 신흥국뿐 아니라 선진 시장에 확대하고 있어 차별화된 수주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성과가 가세함에 따라 상사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며 회사의 구조적인 변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127개의 해외 거점을 활용한 해외 네트워크와 파이낸싱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수주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 11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KC텍입니다. 1분기 실적이 12년 바닥, 턴어라운드 진행 중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KC텍의 현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EPS 670원 기준 PER 5.8배 수준으로 KC텍의 주력 제품이었던 LCD 장비의 업황 부진에 따른 외형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현저한 저평가 상태로 판단됩니다. 특히 KC텍은 LCD 장비 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소재 등에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수익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C텍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08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 순이익 20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LCD 업황의 부진으로
국내 전방업체의 투자 축소에 따라 LCD 장비에서 외형이 축소되면서 매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 소재의 꾸준한 매출 기여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97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으로 급격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며 기존 LCD 장비의 고객 다변화와 KC텍의 차세대 성장 제품인 반도체 CMP 장비가 2분기부터 전방업체에 납품되면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KC텍의 기존 주력 제품이었던 LCD 장비가 성장 부진으로 비중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지만 이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 상쇄하면서 외형 축소 최소와 함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CMP 장비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한 생산업체로 향후 전방업체의 국산화 확대 의지와 함께 본격적인 납품이 가능할 경우 KC텍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반도체 소재 성장에 따른 수익성 확대 기대감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 7,3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레포트는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것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약점이었던 높은 조달금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환은행의 강점인 무역금융 및 해외 네트워크 기반이 강화됨으로써 하나금융의 포트폴리오 확대가 가능해져 합병은행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로 향후 국내 리딩뱅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은 인수 초반이라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너지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함으로써 비용 시너지 효과는 예상보다 늦어지겠지만 시장 경쟁력 제고에 따른 마진 개선 효과 및 규모의 경제 효과는 하반기로 갈수록 확인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외환은행 인수로 ROE는 2% 개선된 11%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하나금융의 ROE가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가는 점진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환은행 인수로 절대적인 자산 크기 증가는 물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확대가 가능하여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1분기 하나금융 경상이익이 다소 실망스럽지만 향후 하나금융의 이익이 정상화되어 연결순이익이 분기 4,500억 이상이 나온다면 목표 주가 상향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 53,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물산, KC텍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이 세 종목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홍덕표 과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투자플러스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그동안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 상담 신청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계속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샘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님 그리고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투자전략의 이효열 팀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네, 16만 원에 30%인데 오늘 매수가까지 왔는데 제가 매도를 안 하고 하루 더 지켜보려고 지금 매도를 안 했거든요. 아, 매수가까지 네,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는 이번에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뭐 승부까진 그렇고 일단은 장이 불안하니까 네. 지금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네. 이 16만 원에서 15만 원 박스권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16만 5천 원까지 좀 들고 가도 될래나. 예.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이 삼성 SDI 하면은 이게 굉장히 대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 변신의 귀재다 뭐 그런 그 평을 받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TV 만드는 그 브라운관 CRT TV를 만들다가 이 디지털 TV로 옮겨가더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그 2차 전지 시장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세계 1위 자리를 또 꿰차고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뭐 친환경 에너지 쪽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으로 또 변신을 모색하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어려운 곳에 도전을 해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가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기업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장이 지금 워낙 불안해서 네. 이걸 뭐 어떻게 좀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이렇게 웃음이 오늘 많으십니다. 예, 오늘 올라서 기분이 좋으신가? 아니요. 아니요. 네. 웃어야죠. 그래도 어려운 장에. 아, 맞습니다. 예, 이게 사람이 자꾸 웃고 뭐 좋은 기분 뭐 일 억지로라도 갖다 보면은 좀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뭐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예. 맞아요. 웃으며 삽시다.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투자해 놓고 나서 막 고민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 잘 살라고 왜 한 투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거 반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상황에 뭐 상관없이 좀 즐거운 마음은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예. 네. 예, 자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삼성 SDI 일단은 오늘 매수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셨단 말이죠. 과연 이 결정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또 이 주식이라는 게 긴 호흡으로 또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그 평가를 받을런지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저 유창희 전문위원께서 삼성 SDI 이 가격대 이 비중 과연 지금 어떤 선택이 최적일지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삼성 SDI를 매수하셨는데 일단은 본인의 투자가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짧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지를 좀 아직 모르겠는데 만약 길게 보신다라면은 지금 당장 뭐 좀 밀렸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 SDI가 예전에 한 과거에 한 2009년도서부터 주가가 급등세를 띄었던 부분이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나 혹은 재작년에서 작년 같은 경우 주가가 조금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은 OLED 관련해서 호재가 있어서 좀 올라왔었는데 SMD 지분을 다 매각을 다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지만 오히려 LCD에서 통합을 합병을 해가지고 그 관련된 성장성 기대감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2차 전지에 대한 실적이 이번에 급격히 호전이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삼성그룹에 있기 때문에 삼성이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게 판매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노트북 같은 경우도 시리즈 9이라든지 시리즈 7 같은 시리즈 그 라인이 되게 판매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배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향후 앞으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은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배터리 산업 부분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보였죠. 이제 그거의 반대 입장인데 좀 길게 보신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매수가 이상으로 한 17만 원이나 혹은 19만 원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가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1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이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드 입장에서 매매를 하셨을 때는 조금 지금이 좀 변곡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 7, 8개월이죠. 7, 8개월 박스권을 그리다가 강한 양봉 2번, 그러니까 5월 초죠. 5월 초에 양봉이 2번 나오면서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 못 올라가고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흔들렸던 이유는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저께 밀렸던 부분은 어저께 삼성전자 그룹이 모두가 한 7, 8%씩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삼성 SDI 주가는 SDI만의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진다라면 같이 좀 삼성그룹 자체가 같이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입장에서 매매를 하셨다라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5일선 16만 원 매수가 이상을 돌파를 못한다면 16만 3천 원 오늘도 그 5일선을 맞고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16만 5천 원이나 16만 3천 원을 돌파를 못한다라면은 비중 축소가 맞고요. 난 좀 길게 본다라고 하셨다 그러면은 조금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길게 본다고 하시더라도 일단은 중요한 지지 라인은 15만 원입니다. 14만 8천 원 정도 제가 잡아드릴게요. 14만 8천이나 14만 9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금 박스권 밑으로 120에서 라인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30%시니까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은 비중을 한 10에서 15% 줄이시고 다시 밑에서 저점 매수를 해서 분할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전량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차트로는 현대차 차트가 좀 있는데요. 현대차가 실적을 동반을 해서 한번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올라왔었거든요.
올라갔다가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고 시장이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삼성 SDI도 자칫 120일선까지 떠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길게 보신다라면은 일단 좀 더 끌고 가시되 길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14만 9천 원이나 14만 8천 원이 무너진다라면 거기서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삼성 SDI 전화 상담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입니다. 대원 미디어를 보내셨습니다. 9,326원에 20%. 어제 굉장히 일찍 보냈는데 상담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제 제 기억으로는 이 대원 미디어하고 이 보내신 종목들이 문자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뭔가 보내시긴 보내셨는데 시스템상으로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원 미디어 9,326원에 20% 부산에서 신청하셨습니다. 네. 대원미디어의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로 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닌텐도라든가 닌텐도 DS 또 닌텐도 위 이런 걸 이제 판매를 대행했던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뭐 그쪽은 그렇게 실적은 썩 좋지는 않고 전체적인 대원미디어의 그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것은 최근에 이제 컨텐츠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컸었죠. 컨텐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나 또 성장성 부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높이 사서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그 부분에 비해서 실적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주가 흐름 상에서도 주봉이라든가 월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월봉으로도 보시면 10,000원 정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점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예, 차트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신 가격인 9,300원은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서 좀 매수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반등은 뭐 기대를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반등은 기대를 해보지만 반등했을 때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인 손절 라인은 한 8,000원 선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적인 손절 라인 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그네틱스 다음 종목입니다. 시그네틱스를 4,202원에 20% 사셨네요. 네, 시그네틱스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후반 업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후공정 관련된 업체인데요. 반도체 업체들 보신다라면은 작년에 의외로 반도체 업황이 빨리 회복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시그네틱스라든지 STS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STS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조금 급락을 맞았어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좀 주가가 흘러내리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올해 개선이 될 수 있다.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는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온 부분이 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다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군들 역시 같이 빠지고 있는데 4,050원이요. 4,050원 정도시면은 비중이 20%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코스닥 장세를 보신다면은 IT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한 3,150원인데요. 3,15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4,000원대 매수시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3,0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한 2,800원 정도에 2,800원 정도나 2,7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작년 8, 9월 때 저점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까지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조금 늦었다. 차라리 2,800원 정도 초중반에 온다라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줬을 때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하거나 거기서 비중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반도체 업황 같은 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한번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면은 한 3,500원 이상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12월부터 3월 달에 박스를 그리다가 무너진 자리거든요. 박스를 그리다가 무너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번에도 한 4,000원 근처에서 맞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반등을 준다라면 한 3,500원이나 한 3,600원 정도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거기서는 손실을 좀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서울이요. 서울이요? 예, 가까운 데서 주셨네요. 오늘 뭐 비가 좀 내리고 날씨가 쌀쌀하더니 또 오후 들어서 날씨가 개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한국주강 한국주강. 자, 가격과 비중은 얼마일까요? 5,920원에 네. 한 30%. 5,920원에 30%. 일반인들은 이렇게 뭐 쉽사리 접근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로 이 회사에 대해서 매수를 하게 됐나요? 정치 테마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시 테마주라서. 네, 그래서 친구가 사보라고 그래서 샀는데 예. 제가 산 날이 상한가 치고 그 다음 날 거래량이 190만 주가 거래됐더라고요. 사고 나서 정가에 사고 나서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네, 거래량이 그 후로 아주 줄고 보니까는 이게 제가 산 가격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 볼까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주강 5,920원. 지금 가격이 4,430원인데 한 1,500원 정도 빠졌다고 하면은 거의 뭐 한 20몇 프로 정도, 그저께 예. 한 25%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셈이군요. 네, 예. 정치 테마주는 좀 손대기 조금 겁이 나는데. 네, 예. 저도요. 뭐 이것도 모 대선 뭐 후보 주자 뭐 네, 관련된 그렇죠. 예. 김두관 씨요. 그렇죠. 경남도지사 하고 있는. 네.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주변에서 이렇게 정치 테마주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좀 말리는 편이거든요. 겁나가지고 저 간이 좀 네. 작아가지고요. 예, 저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예. 괜찮다고 그래서 해놓고 지금 후회가 너무 많습니다. 예. 사시고 난 다음날 상한가 맞았을 때는 그 친구분이랑 아니 사이가 확 상한가 좋아지. 치고 예.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정가에 샀는데 그 다음날 제가 아, 일자표를 보니까 190만 주가 거래돼서 이거는 누가 팔고 떠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래서 사서 바로 네, 예. 바로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자꾸 말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더니 후회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시고 난 다음에 하루 상한가 맞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는 걸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뭐 김두관 관련주라고 해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한국주강. 뭐 정치가 어떻게 될지 그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또 뭐 버텼는데 나중에 진짜 이 관련된 분이 뭐 정말 잘 돼 버리면은 이게 뭐 끝간데 없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놓인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래도 이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바닥에. 바닥에서 그나마. 네. 예. 그럼 이제 그걸 안 보고 샀어요. 종목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김두관 씨가 어떻게 되나 뭐 그것만 네.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겠네요. 네, 네, 네. 자, 그럼 우리 한국주강에 대해서 우리 이효열 팀장께서 이 대선을 분석을 해주셔야 되나? 예,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철저하게 이제 뭐 증권 그 전문가시니까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시장에서 어떤 테마주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업은 기업이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주강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테마주의 흐름에 좀 엮이면서 수급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흐름에 좀 처해 있는 상태고 항상 그 테마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발 빠른 매매를 하실 분들만 테마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쌀 때 사셔야 돼요. 지금 5,900원에 사셨으면 아마 그 굉장히 주가 높은 수준에서 이게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4,000원도 있었고 그 전에는 주가가 2,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는 거를 간과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주강 자체는 펀더멘탈이라든가 재무구조는 뭐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뭐 한국정밀기계 같은 경우도 자회사로 두고 있고 회사 자체는 괜찮은데 수익성을 이렇게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철강 업황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원재료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바람에 수익성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데 다만 그나마 한 가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주가 흐름이 한 4,000원 선 부근에서는 좀 지지를 보여줬던, 왜냐하면 이제 펀더멘탈이나 재무구조상에는 뭐, 예, 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있다 보니까 4,000원 선이 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이 좀 꽤 깊거든요. 21선하고 이격도 좀 벌어져 있고 해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손절가는 4,000원을 딱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 장세가 굉장히
아시겠습니다만 시황이 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급등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000원은 깨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반등 시에는 역시 매도 관점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무슨 뭐 테마주다 보니까 수급이 좀 들어오고 테마 흐름이 좀 불어서 강해 간다 그러면 좀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반등할 때 파시는 게 좋겠고 제가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5,000원 선이 지금 저항이거든요. 5,000원권이 정확히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까지 올라가시면 매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한국 주강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STX 조선해양을 여쭤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문자 상담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15,400원에 20%를 STX 조선해양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 좀 손절을 지금이라도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뭐 오늘 STS 그룹 자체가 전부 다 거의 한 11% 이상 다 빠졌었죠. 그러니까 네. 오후장 이제 한 12시인가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뉴스가 루머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은행에 대해서 STS 그룹 자체가 익스포저, 그러니까 좀 손실될 가능성이 금액이 좀 많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STS가 자회사나 비상장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2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재무적으로 좀 개선을 좀 하겠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그와 관련해서 미리 STS OSV에 대한 매각 자금을 일부러 받았다. 그런 얘기 흘러나오면서 루머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이 밀리면서 다 STX 그룹이 다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항상 STX 그룹 자체가 조금 그동안 재무적인 부담감은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008년도, 2009년도, 2007년도에 해외라든지 국내에 엄청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빚으로 좀 떠안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이 회사가 좋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급등세로 V자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러한 부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권역에서는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을 하셔야 되는 위치가 일단은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얼마 나올 것이냐. 만약에 별 이런 악재가 루머로 판명이 된다라면 시장은 이 종목 같은 시장하고 관계없이 한 11,5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1,5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거기서 이제 다시 종목군들이 혹은 뭐 관련된 뉴스들이 뭐 그게 아니었다. 뭐 다시 긍정적 뉴스가 나온다라면 다시 11,500원에서 한 12,000원이나 12,500원은 올라올 수 있지만 시장이 안 받쳐주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여기서 좀 박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박스를 그리면서 추가하게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가서 주가의 흐름과 시장을 보면서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은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 자체도 일단 STX 그룹 자체가 조선 업황에 많이 쏠려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약간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약간 고수익 비싼 배보다는 조금 저가의 배를 많이 선박을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조선주를 매매하신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해양 플랜트의 강점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혹은 삼성중공업 같은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런 부분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손절을 하신 다음에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체 매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젠백스입니다. 36,350원에 60%요. 네, 젠백스는 원래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코팅 수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젠백스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자회사가 그 췌장암 항암 백신 그 관련해서 임상 실험이 계속되고 또 판권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한 그런 회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그 자회사 쪽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또 실적은 그렇게 아주 뛰어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아주 충분히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오늘도 최근의 시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만 원 선이 좀 돌파가 돼야 되거든요. 주가 흐름상으로 보면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되려면 4만 원 선은 좀 돌파가 돼줘야 되는데 계속 돌파가 오히려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 임상 판권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었던 한 36,000원 선 정도를 마지노 선으로 보세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선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좀 반등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반등할 때도 한 4만 원 선 정도는 일단 돌파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 돌파가 안 된다면 짧은 매매, 그러니까 짧은 단기 대응 정도로 보시는 게 적절치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예, 웰크론 한텐요. 네, 웰크론 한테 가격과 비중은요? 3,230원에 비중 50%. 3,230원에 비중 50%. 예, 예. 예, 저에게 여쭙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걸까요? 그게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래 내리네 이렇게. 그래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네. 뭐 계속 가도 괜찮을런지 네, 안 그러면은 그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네, 그 기간을 좀 알고 싶었어요. 아, 일단은 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등등. 예, 예. 예, 2,620원에 오늘 끝났네요. 손실이 한 600원 정도 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예. 한 20% 정도 손실 나 있는 상황. 자,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축이 약간 기운 쪽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버텨보고 싶다 아니면은 예, 좀, 예,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음, 예, 가지고 가도 될런지. 네. 그럼 네, 갖고 가고 어쨌든- 싶은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한다라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뭐, 뉴스 공시나 이런 거를 보니까 실적도 좋게 나왔고, 네. 앞으로도 전망도 이거 괜찮다고 나왔던데요, 이렇게. 뭐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올라갈 만한 토대가 돼 있다라고 믿으시는 거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웰크론한테 과연 이 수주 실적이라든가 등등 이게 기업으로서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유창희 전문위원께서 웰크론한테 그 기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어떤 대응이 가장 좋을지 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보십시오. 예. 예. 네, 에코노한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제품을 설비하는 게 뭐 식품, 그러니까 식품 제조 라인이라든지 혹은 최근 들어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환경 요쪽에 새로운 제품 공장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로 이제 식품 생산 라인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 실적이 작년보다는 올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시장은 많이 빠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그리거나 혹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업종분들이 음식료 업종이거든요. 그 음식료 업종 실적이 좋고 주가도 앞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면은 그와 관련된 공장 라인을 새로 신설하거나 혹은 그러한 부분의 공장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같이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현재 코스닥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이유 없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3,500원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밀리면서 밀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 종목의 좀 특성을 보신다면은 한번 강하게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나서 박스를 그리다가 좀 그 자리가 좀 시원치 않으면 한번 밀려요. 밀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패턴을 그리고 있거든요. 올라오면서 약간 고점을 갈수록 높여가는 모습. 그러니까 고점을 강하게 높이진 않아요. 다만 고점을 조금씩 직전 고점 대비해서 높여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를 믿고 좀 길게 보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권역에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조금 밀리더라도 좀 비중이 좀 많은 게 좀 제가 좀 부담이 있지만 현재 위치가 잘 지지가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2,620원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한 2,500원 정도 요 정도는 지켜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가 지켜진다라면은 좀 끌고 가시면서 좀 신고가를 그릴 때 혹은 수익권을 보이면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5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은 좀 끌고 가셔도 된다. 다만 지금 비중이 많으세요. 비중이 많으시고 최근에 시장이 아직도 저점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코스닥 종목군들을 보신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갑자기 밀리는 모습을 많이 띌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 12만 주 많아야 뭐 한 13만 주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호가가 공백으로 조금 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그러한 모습으로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인데 만약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시니까 한 2,500원이 무너진다라면 차라리 전량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한 반 정도 자르셨다가 다시 저점에서 올라올 때 한 2,300원이나
혹은 2,300원 2,300원 정도 지지가 되면 거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반등을 줬을 때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하시거나 거기서 손실을 줄인 다음에 빠져나오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면 반등을 준다고 해도 좀 강하게 주긴 좀 힘들어요. 강하게 주긴 힘든데 이 종목의 특성을 보신다면 가끔 가다가 한번 장중에 한 7, 8%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윗꼬리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올라온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2,900원 정도에서 3,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비중 좀 줄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장이라든지 종목의 모습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실적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시장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저점을 한 2,500원 정도 놓고 고점은 한 2,900원에서 3,000원 정도 놓으면서 조금 좀 기민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다음입니다. 이 다음 종목 들어올 때마다 다음은 다음입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혼자서 웃긴데요. 11만 원에 50% 사셨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좀 추세가 좀 반등을 시도하는 듯 하다가 계속 좀 밀렸는데 실적에 대한 어떤 뭐 좀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가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예요. 지금 11만 원에서였으면 현재가 정도 수준에서 매수가 되셨는데 지금 추세 흐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슈들도 많고 부딪히는 영역도 좀 많은데 최근 이제 다음 TV 같은 경우에 기대감 때문에 예전에도 좀 한 12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렸는데 그런 호재들은 있습니다. 다음 TV 부분에 호조세가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음의 경우는 주 사업 영역이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트래픽이라든가 검색 광고 이쪽인데 이쪽이 검색 광고 규모라든가 트래픽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승에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세는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저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누가 어느 정도의 힘이 더 셀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손절 라인 한 10만 5천 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반등은 좀 기다려보는 외국인의 매수에 기대서 오늘도 이제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는데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좀 더 반등이 나올지 좀 보시고 가격적으로는 12만 원 선에 안착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넥센타이어 보겠습니다. 19,500원에 30%시네요. 네, 넥센타이어는 이제 타이어 업체죠. 이름에 써 있으니까. 근데 타이어 업체가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올랐던 부분이 영업의 이익에 좀 제한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이러한 부분이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이 되고 좀 더 빨리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넥센타이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공장이 금호 타이어나 뭐 한국 타이어보다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조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정성을 그린다라면은 실적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또 하나가 자동차 업체가 이제 완제품 업체,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계속 외국에서 판매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 내수 차가 판매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판매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정치 현상 뛰지 않겠냐는 부담감은 좀 있어요. 있지만 타이어라는 건 꼭 신차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죠. 기존에 판매됐던 타이어의 교체 타이어죠. 그러니까 리타이어, 교체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신차가 많이 나왔었고 그러한 부분이 많이 판매됐던 부분이 이제 한 2, 3년이 지나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 교체 타이어가 많이 이루어질 시점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작년, 재작년에 교체 타이어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도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타이어 교체를 좀 많이 안 해요. 약간 후진국이다 보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좀 정부가 강제적으로 좀 한다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체 타이어 수요를 보신다면 타이어주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잘 가다가 조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급락세를 맞았죠. 오늘도 좀 급락을 맞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좀 길게 봤을 때 좀 더 끌고 가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손절을 본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1년 정도죠. 작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신다면 거의 한 16,000원, 17,000원을 중심축에 놓고 아래로는 한
17,000원, 그러니까 16,500원, 위로는 한 2만 원 정도에서 박스권, 좀 지루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은 16,000원까지 내려간다라면 차라리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추가 매수를 했지 여기서 손절을 하진 않아요. 다만 16,000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간다라면 그때 가서 손절을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정도 계속 박스권을 그랬다 하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6,000 초반까지는 좀 참으시라. 좀 힘드시겠지만 차라리 거기까지 참으시고 조금 회사를 보면서 앞으로 성장성을 보면서 끌고 가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16,0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그때는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1,800이나 1,700으로 더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다고 다 하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을 보인다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000원대에서 2만원 정도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만원을 이번에 맞고 무너졌는데요. 2만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라면 한 19,500원이나 2만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라면 그때 가서 좀 비중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그때 조금 종목을 처리를 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혹은 며칠 지켜보고 나서 다시 재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나노 신소재 보겠습니다. 오늘 대원 미디어 또 상담해 드린 분께서 오늘 감사하다고 매일 시청 잘하고 있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 신소재는 매수하고 싶으신데 매수하는 게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를 잡아볼까요? 하셨네요. 네, 나노 신소재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태양 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용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나노 신소재가. 근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OLED TV에 그 나노 신소재가 이제 산화물 반도체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채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진 가능성, 또 부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상승 탄력은 제한되지 않을까. 증권사 쪽에서도의 목표가는 좀 하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그 목표치는 좀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유리한 부분이라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올해 주가가 28,000원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단기 반등을 시도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는 뭐 가능하신데요. 최근에 흐름에서 보셨듯이 2만 원 선이 넘어가기가 좀 힘들죠. 계속해서 좀 2만 원 선의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2만 원 선 부근의 안착 여부를 확인해서 매매를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11월 달에 매수한 파워로직스를 여쭤보셨습니다. 3,999원, 거의 4,000원이네요. 예, 20% 갖고 계십니다. 네, 그때 매수하셨으면은 지금 손실이 조금 보신 것 같아요. 보신 것 같은데, 파워로직스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이름에 써 있듯이 이제 약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혹은 휴대폰 배터리 혹은 스마트폰 보호회로 관련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호해주는, 부품을 조금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예전에 올랐던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전기차 상용화 이러한 부분의 영향을 해서 많이 올랐었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꿈틀거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 연관성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한전이 전기료를 좀 올린다고 인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관련 인상이 하게 되면은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배터리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쏘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관련된 부품 업체가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실적도 좋아지고 좀 작년보다 올해 좋게 턴어라운드도 됐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길게 본다라면은 파워로직스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회사는 몇몇 종목 빼고는 다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이 회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시장이 안 좋다면 같이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지난주나 혹은 지지난주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전기세가 인상이 됐을 때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의 기대감과 실적이 좀 개선됐다는 호재감이 작용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한 3, 4일 만에 다시 회귀를 했죠. 회귀를 한 이유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폭락세로 조금 떨어졌는데 일단은 오늘 한 2.6% 올라오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 그러니까 한 3,300원 제가 좀 넉넉하게 잡아드릴게요. 3,4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3,400원이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왔을 때 중요한 지지가 됐던 중요한 기준이 됐던 양봉이 나왔던 시점이거든요. 지금 제가 표시를 해드리듯이
그래서 요 양봉이 나왔던 자리에 중심축, 중간값이 한 3,4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400원이 지켜진다라면은 비중이 얼마 없으시니까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조금 수익권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3,400원에서는 한 번은 좀 접어주시는 종목을 좀 현금화를 해가지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ICD입니다. 23,000원에 60%입니다. 네, I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거든요. 아몰레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나요? 계속해서 매물을 좀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해서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염없이 좀 밀린 상황인데 주가상으로는 지금 신저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선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또 거래량도 좀 늘리면서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주가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빨리 손절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흐름이라면은 2만 원 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심리상으로도 2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2만 100원으로 끝났죠. 그래서 내일 흐름에서도 2만 원이 제대로 안착이 안 된다면 일단은 좀 물량이 좀 많으시네요. 60%인데 조금 물량을 좀 줄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신규 수주 같은 게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겠나 이런 그런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간에 좀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만 원 선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물량 조절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 종만 더 훑어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65,400원에 20% 보유할까요?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업종 좀 괜찮았는데요. 네.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최근 며칠 동안 매수하신 것 같은데, 건설업종이 주가가 이제 지난 3월부터 급락을 받았던 거는 해외 수주가 생각보다 거의 좀 저조하다 보니까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주라든지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의 흔들림에 상당히 강하게 좀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5,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좀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일단 69,500원 정도, 그러니까 69,000원이나 68,000원 오면 좀 저항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신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건설업체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 두 종목이 가장 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외 수주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보신다면 저는 뭐 75,000원이나 8만원도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한 68,000원 정도 온다라면은 거기서 조금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그렇다면 한 64,800원이죠. 최근 일주일 동안 지지가 됐던 가격이 무너지면은 조금 손절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답변 주신 두 분은 유창희, 이효열 두 분의 전문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일에는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 양순모, 나종호 두 분 전문위원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알찬 내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센투자 플러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